안녕하세요. 유형식 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사면과 업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한 겁니다. 여기서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대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인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는 말로 사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일은 안타깝지만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면 건의에 대한 동의나 거절이 아닌 기존 입장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박 시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당권 주자들 등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연거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2주 전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찌라시 신문을 비롯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재계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 문제입니다. 재계에서는 다음 주에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보는 시각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소리냐, 지금 찌라시 신문과 재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반도체 위기론과 그리고 백신 특사로 파견하자는 그러한 내용인데 국가의 위난을 이용해서 개인의 구명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국민적 공감과 그리고 그 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정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과정도 결과도 공정할 거라는 그러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둘째, 재계에서 이걸 사면을 요구하기 전에 재계는 이 4년 동안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뭔가 바뀌는 노력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정경련은 해체하지도 않고 아직 사면을 해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순간 레임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시켜준 이명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다르냐는 그러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곧바로 시작될 거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요구하는 그 일부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삼바 회계부정 그리고 프로포폴 투약
그 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도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그 찌라시 신문들이 민낯을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목, 태국에서 대박난 K신문,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 한국신문이 널렸다는 내용에 이젠 김연아, BTS, 봉준호, 손흥민에 이어 주유로 K신문인가 싶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부수조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랑 방콕에 한국신문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부수조작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신문이 실제로는 얼마 안 팔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 이만큼 팔았다 하고 부풀리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 거짓말 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닌 거죠. 문제는 요즘 한국 대부분의 신문사가 이런 부수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어떤 신문사는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죠. 그럼 신문사들은 왜 부수조작을 하는 걸까요? 1년간 46억의 보조금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직접 조사해보니 이 언론사가 실제로 판 신문은 대략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좀 너무하죠? 그래서 A신문사는 검찰에 고발당했죠. 국회에서는 이런 신문사들을 두고 부정수급이라며 전액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조작되어 부풀려진 부수로 국가보조금, 광고비를 부당 수령한 부분은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어놓고도 안 팔린 남은 신문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보통 나오자마자 포장도 안 뜯고 폐지 신세로 쇼핑몰에서 팔리거나 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럭에 가득 실려 해외로 팔리기도 하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한국의 이 찌라시 신문지들 그리고 기레기들이 써낸 이 신문지들이 동남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문지들의 후광을 얻고서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업보라는 말을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겁박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응징하는 방송인 것입니다. 한겨레 20일 2017년 12월 14일자 기사를 보면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여운한 씨는 홍준표와 26년 악연, 여운한 나는 조폭이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강주지검 검사 시절 국제 PJ파 두목으로 찍어서 구속시킨 여운한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강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강주지검 검사 시절 여운한 씨를 국제 PJ파 두목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작은 책 및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고 조사하여 그리고 징역 4년을 선고받게 했다는 것이 여운한 씨의 주장인 것입니다. 한겨레 21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운한 씨가 내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여운한 씨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20 몇 년간의 그러한 고통과 원통함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이익, 즉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욕에 의해서 걸레를 입에 문 그 주둥아리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보를 운운하는 그러한 홍준표 의원의 여운한 씨에 대한 그 업보는 하늘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되고 홍준표 씨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죄과에 의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그러한 업보인 것입니다.